저는 이세 회장 노영이라고 합니다. 드디어 우리 B기의 마지막 활동인 성과 공유회를 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우리 구성원들뿐만 아니라 외부인도 조금 계세요. 일단 성과 공유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이제 3월부터 7월까지 각 팀이 열정과 노력을 바쳐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동안의 성과와 경험을 공유하는 이 자리는 여러분들에게 매우 중요한 경험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번 성과 공유회를 통해 각 팀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프로젝트를 진행했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목표를 달성해 어떤 결과물과 가치를 얻었는지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발표를 통해서 추후에 진행하는 프로젝트에서도 많은 영감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발표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일단 팀당 최대 15분으로 발표를 진행을 할 거고요. 발표실 2분에 질의응답 3분 이렇게 시간을 잡았는데 이제 조금 넘기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중간 발표 때 진행했던 것처럼 저희가 앞에서 타이머를 재드릴 테니까 그 시간을 확인하시면서 발표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은 이제 오늘 있을 성과 발표회의 성과 공유회의 발표 일정입니다. 먼저 첫 번째 섹션으로 4개의 팀이 발표를 진행하게 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10분 정도의 휴식 시간을 가지고 두 번째 섹션으로 3개의 팀이 발표를 해서 그 발표를 끝마칠 거고, 근데 마지막으로 이벤트 추천과 단체 사진이 있을 것입니다. 네, 그럼 바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팀이 QA팀부터 먼저 앞에 나오셔서 발표를 진행해 주시면 좋습니다. 먼저 앱에 대한 프로세스를 소개하기에 앞서 서비스에 대한 강조를 하는 문장을 말씀드리고요. 저희는 커미션 앱을 한 만큼 커미션 앱에서 먼저 시장 분석을 했습니다. 커미션은 인터넷 매체나 SNS를 통해서 작가들이 그런 SNS에 자신들의 창작물을 게시를 하면 소비자들이 그거를 보고 나를 좋아하는 팬들이 수요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보는 뿐만이 아니라 소비자가 이 그림을 직접 판매하고 싶다는 소유권을 얻고 싶다는 단계까지 확장했고요. 통상 다른 제품을 구매하는 활동이 형성되고 작가들이 이제 수입을 얻고 소비자는 원하는 제품을 얻을 수 있게 되면 양쪽에 이익이 그런 구조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거래 방식에 차질이 생길 수가 있는 염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서비스가 없다는 그런 표현을 두고 이번에 이렇게 큐피드라는 앱을 개발을 진행해드렸습니다. 개발 및 디자인 프로세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저희는 프레임워크는 빠르게 앱을 만들고 배포할 수 있는 프로토를 선택하였고 파이어베이스로는 백엔드를 했습니다. 또한 이제 백엔드를 할 수 있는 인원이 없었기 때문에 프로토를 만들고 백엔드를 같이 하는 방향으로 설계 방향을 잡았습니다. 디자인적 먼저 로고부터 설명을 해드리자면 큐피드에서 파생되는 이미지인 날개와 화살 쪽을 활용해서 글자와 결합하는 시그니처를 만들었고요. 메인 페이지에 들어갈 아이템 세트 8개를 제작을 하였고, 또한 이제 디자인 디테일로서는 네온 핑크 색깔과 블랙, 화이트, 그레이 이렇게 총 4가지를 메인 컬러로 잡아서 진행을 하였고요. 실제로는 스위트 소트를 활용을 하여서 디자인을 했죠. 이제 처음부터 온보딩 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세한 개발에 대한 내용을 이제 하단에 쓰여 있으니 이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보딩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앱의 진행 원칙을 이해하고 도와주는 첫 번째 페이지로서 페이지를 넘길 수 있습니다. 또한 온보딩은 앱 설치, 수립에 한해 보여주는 설계를 했습니다. 온보딩 스크린이 끝나면
스와이프를 해서 넘기면 작가가 올린 게시물을 자세하게 볼 수가 있고요. 또한 계정창으로 들어가면 그렇게 작게 그림들을 전체적인 표현으로 프로세스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또한 이제 후기를 통해서 이제 이 작가가 어떤 식으로 그림을 남겼는지에 대한 사용자들의 그런 소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업로드 화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용자가 자신의 콘텐츠, 즉 작가가 자신의 콘텐츠를 업로드할 수 있는 화면을 말합니다. 사진을 업로드하고 카테고리를 선정을 할 수가 있으며 해시태그 기능도 추가를 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가격과 마감 기한까지 이런 식으로 단계를 진행합니다. 보관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비게이션 바에 하트를 누르면 들어갈 수 있는데요. 이 화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비자가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작가든지 그림들을 이렇게 누른 그런 관심 카테고리를 볼 수 있는 일종의 장바구니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소비자가 마감 기한을 선정을 할 때 저런 식으로 이제 캘린더를 활용해서 이제 날짜를 선정을 할 수가 있고요. 또한 이제 커미션 신청하는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어떤 리퀘스트를 할 수 있을지 더 정확하게 전달을 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이미지를 할지 먼저 사진을 추출을 할 수가 있고 또한 자세한 설명으로서 리퀘스트를 하는데 더 좋은 접근법으로 이제 저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마이페이지라고 볼 수 있는 화면이고요. 설정 창에서 이제 회원번호 수정 및 로그아웃 같은 기본적인 설정 시스템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화면을 구현까지는 못했으나 이제 온보딩 개발 단계에 있어서 디자인을 했었던 이제 채팅창과 커뮤니티 그래서 저희가 만든 이거를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스와이프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 다음은 이제 작가가 자신의 그림을 업로드하는 저희의 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하는데 저희가 좀 개발함에 있어서 스케일을 좀 방대하게 가져가기 때문에 완성도 측면에 있어서 좀 떨어지는 감이 있긴 합니다만 팀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자기 시간을 활용하면서까지 활동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커미션 플랫폼인데 크몽이라는 사이트를 아마 보셨을 것 같은데 그 서비스와 비교해서 트레이닝의 좀 특장점이나 이런 게 궁금했어요. 저희는 일단은 보여주는 데 있어서 좀 작가들이라고 정할게요. 그런 참가자들의 콘텐츠들을 좀 더 잘 보여줄 수 있는 방향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가 페이지 같은 경우에도 핀터레스트를 많이 참고를 해가지고 사진이 잘 익힐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레이아웃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였고 이제 저희가 부상 단계에 있어서 말했었던 거는 이제 이거를 처음에 출시를 하고 되게 큰 프로로 진행을 했었는데 근데 이제 크롬이나 다른 플랫폼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를 많이 이제 콘텐츠 챙겨가는 그런 단점이 있더라고요.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네. 평소에 이 프로젝트를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이 일을 마지막으로 프로젝트를 끝낼 계획이 있는지. 일단은 저희 팀에 이제 있는 팀장 선배가 졸업을 하시고 취직을 하셨기 때문에 선배님은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하지만 그 외에 저랑 혜민님, 예민님 같은 경우에는 아직 학생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여유가 괜찮다면 다 함께 훌륭하게 진행해서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나머지 팀원분들의 생각을 잘 모르기 때문에 기다리고 네, 그러면 고생하신 시민님한테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내 모임 준비 및 커뮤니티 플랫폼 킹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IP팀의 친구가 만들고 시작했습니다. 목차로는 배경, 프로젝트성이, 디자인 개발, 디자인 프로세스, 그리고 최종 결과물을 시연하는 것으로 발표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문제 유형이니까 우리 학교 모임 이제 얼마나 진행했는지 때문에 사실 저희 학교가 중앙 동아리, 중 동아리, 중 동아리, 뭐 창업 동아리, 사업 동아리, 소모임도 많고 굉장히 많은 모임들이 있는데 생각보다 어떤 모임이 있는지 내가 원하는 모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러한 모임이 굉장히 많이 있음에도 알려지지 않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실제로 쓰는 거에도 좀 부담을 느껴서 그런 부분을 프로젝트 모임 중심으로 잡아서 하시고 있습니다. 문제 접근 방식은 저희 팀원들 모두 그것도 문제인데 저는 동아리를 찾는 것도 어려워하고 실제 운영진을 하면서도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도 있어서 그런 경우가 교수님이나 스님도 동아리를 좀 찾고 어려움을 느끼는 것을 서로 공감을 해서 접근 방식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탐색하는 방식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를 고려했을 때 첫 번째 문제는 이제 앞에 말씀드린 수많은 모임이 있음에도 찾기가 어렵고 어떻게 지원해야 되는지도 애매하고 이게 에브리타임을 쓰지 않으면은 찾기가 어려운데 하필 또 에브리타임은 스택형 게시판을 인터페이스를 취하고 있어서 최신 게시글이 많이 올라오면은 그 홍보글이 묻히게 돼요. 그러면 정작 제가 원했던 모임이 올라오고 묻혀버리면 찾을 수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홍보 찾기 어려운 외부점이 있었고 그리고 운영의 측면인데 대부분이 아마 카카오톡 단톡방으로 동아리나 모임들에서 일정을 공유하고 공지를 했는데 이것도 역시나 묻혀버리면 다시 재확인이 어렵고 한번 카톡을 묻혀버리면 체크하기가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프로젝트 방향을 정리했는데 이러한 문제점들로 인해서 쉽고 편리한 교내 모임 형성 및 지원과 효과적인 홍보 그리고 모임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 형성 기회를 갖고 그로 인해 교내 모임 준비 및 커뮤니티 플랫폼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솔루션이 있다. 모임 찾기 지원이 어려운 점을 교내 모임 리스트를 내면서 제공을 해서 학교 모임을 좀 카테고리별로 쉽게 쓸 수 있도록 하고자 했고요. 홍보 찾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제 소품 프로모션 영역을 설계를 해서 모임들이 좀 광고를 하기 어려운 그런 카카오톡 대점을 모임별 공간 페이지를 새롭게 제공을 해서 그 모임들에서 공지 일정, 필드 이런 것들이 확인할 수 있게끔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선택 타겟은 우리 학교 구성원을 타겟으로 하되 여기서 모임 운영자, 모임 지원 희망자, 그리고 기존의 모임 구성원들로 사용층을 확장했습니다. 프로젝트 목표로는 쉽고 편리한 모임 구성, 그리고 교회 모임 교육 및 활동 활성화를 목표로 잡았습니다. 서비스 컨셉인데 브랜드 네임을 핀즈로 잡았습니다. 보통 지도에서 많이 보시는 심볼이시죠. 위치를 표시하는 핀 심볼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학교 모임을 쉽게 핀에서 잘 찾아줄 수 있게 위치를 알려준다. 이런 식의 의미를 담아서 핀즈로 메인을 정정하고 디자인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의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 이거는 중간 발표 때 말씀드렸던 내용에서 브랜딩 디자인은 오렌지 컨셉을 잡아서 열정적이고 활발한 그런 무드를 주기 위해서 오렌지를 활용을 해서 디자인한 브랜딩입니다. 그래서 브랜딩 포스터 예시로 컴포넌트 MA에서 쓰이는 컴포넌트인데 저희는 탭바를 기존에 좀 알고 계셨던
사각 틀에서 4개로 구성되어 있는 흙바를 하려다가 좀 디자인적으로 차이를 주면 어떨까 해서 새로운 디자인으로 진행을 해봤고 그 외에는 브랜딩 디자인과 좀 일관되게 컨셉에 맞춰서 폰트들을 종류별로 정리해서 디자인 시스템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빌리드 쿨러 체크브레이크 시스템입니다. 또 중간 발표했을 때도 것처럼 정리해서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첫 이번에 지금 발자 네, 아키텍처 부분은 중간 발표 때 말씀드린 내용은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버 같은 경우는 윈도우스 내부에 있는 WS를 통해서 진행하였고요. 메인과 프론트 서버는 각각 도커 이미지를 이동하여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커 이미지는 컴포스를 통해서 좀 더 쉽게 다룰 수 있도록 진행하였고요.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는 PostgreSQL을 통해서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프론트엔드는 .js를 통해서 진행하였고 모듈 컨트롤은 바이트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론트엔드를 통해서 연습을 한 다음에 프론트를 다음 서버 제공하고 필요 환경을 결정해가지고 프론트엔드와 같이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진행한 디자인 시간이랑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주요 기능들을 보여드릴 텐데 홈입니다. 홈에서는 이제 고객들이 광고할 수 있는 프로모션 영역을 설계했다고 했죠. 그 부분을 이제 콘솔로 해서 지금 좀 이벤트 공유 정치, 이벤트 모임에서 모집하고 있는 홍보글도 게시할 수 있지만 전시나 음악을 하는 동아리 같은 경우는 공연 같은 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도 홍보가 좀 영위할 수 있도록 프로모션 영역을 크게 지르고 사용자들이 좀 눈에 띌 수 있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래를 보시면 이제 내가 가입한 모임들을 스라이드로 볼 수 있고 그리고 모집 중인 모임들을 아래에 내리면은 리스트를 좀 봐서 지금 어떤 모임들이 지원 모집을 하게 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모임 페이지입니다. 이제 루이스로 한번 잡았는데 사장님 초상권을 친했는데 말씀드리고 모임에 들어가면은 이제 홈에서 스케줄 어떤 모임 일정이 있는지 운영진의 주간의 속과 공예 일정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스케줄 그리고 공지사항 피드 활동했던 내용들을 사진과 결과하게 올릴 수 있는 피드 그리고 멤버 목록을 볼 수 있는 모임 페이지를 구성했습니다. 네, 다음 리스트입니다. 동아리나 소모임 부분을 해서 카테고리별로 어떤 모임들이 있는지 전체 요약적인 모임 리스트를 볼 수 있는 그런 페이지입니다. 네, 그리고 리스트에서는 검색 버튼이 있는데 이 검색으로 들어가게 되면 내가 원하는 모임이나 찾고자 하는 것들을 검색을 해서 모임을 찾을 수 있는데 모집을 하고 있는지 종료 중인지 전체를 볼 수 있는 부분에서 모임별로 카테고리 종류들이 있는 걸 볼 수 있는 카테고리 선택을 해서 검색할 수 있게끔 하는 검색을 진행했습니다. 모임 검색 부분인데 이제 가입하지 않은 모임 페이지를 들어가게 되면 어떤 모임인지 소개하는 것과 모집 안내, 지원 자료, 활동 및 활동 내용, 활동 어떻게 하는지, 지원 기간 어떻게 되는지 문의할 수 있는 창구 그리고 그 모임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피드 같은 거를 구성을 해서 이 모임이 어떤 모임인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사실 에브리타임 하나만으로는 인식을 하나만으로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구성한 것을 일단은 진행하기 전에 공개하면을 해볼 수 있고요. 로그인 과정 먼저 진행해 보겠습니다.
구입 동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한번 구입 동안에 한번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안에 클릭을 하게 되면 이제 동안에 클릭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는 모든 분들 수속에 들어가 있네요. 이건 그냥 설치했습니다. 일단은 보시는 것처럼 홈과 공사 히트 멤버 네 가지 카테고리가 있고 홈에서는 이제 최근에 올라온 공사 하나를 보시고 조정을 했고요. 스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 달에 기재한 동아리에 어떤 일정이 있는지 캘리더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도록 포인트별로 구성을 하고요. 아래는 이제 최종 시점을 나열하게 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퀴즈 같은 경우는 여러 사진이 들어가는데 지금 첫 번째 사진만 주려고 설정을 했습니다. 이제 공상 눌러보면은 어떤 공상이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휴대폰 눌러보면은 어떤 필요가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세미나와의 어쨌든 지금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모 눌러보면은 다음 것을 위성 동아리에 어떤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 검색을 통해 멤버를 검색할 수 있는 기능도 같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한번 리스트 한번 페이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 한 페이지인데 동아리 찾을 때 쓰이는 ሹ 페이지인데 먼저 일단은 학교 내에서 이 동아리에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하였고 안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모든 동아리 중에서 각 동아리의 태그가 해당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리는 학습이나 동아리에만 보지도 않으면 버튼을 누르면 디지털 동아리가 있네요. 이렇게 필터링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이 소음이 어떤 일인지 소음도 확실히 태그를 눌러서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시험은 여기까지 보여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험까지만 하고 끝나면 이제 저희 팀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최종 결정할 때 연말에서 진행할 문제에 대해서 의논을 하면서 이 자리가 두 명이니까 안드로이드랑 iOS 그리고 큰 해상도와 작은 해상도가 총 4개의 해상도를 작업을 하자는 말이 나옵니다. 이거를 저희 셋이서 다 논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제 백장사가 일어났습니다. 저희 페이지 하나하나 때 4개씩 하는 게 뒤로 갈수록 점점 늘어나고 그렇게 하니까 전혀 진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페이지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만 나왔는데 압도적인 분량이 나와요. 이렇게 되면 저희가 진행이 전혀 안 되는 거죠. 결국 페이지는 피규어가 한 구석에 붙이고 저희는 안전히 해상도 하나로 진행하기로 결정이 되는 나머지 이야기였습니다. 다음은 흔히 저희 팀만 보는 건지 다른 팀들 건지 좀 궁금했는데 디자인이 어렵다고 하면 이제 개발자분한테 연락을 주고 이제 개발자분이 확인해 보신다고 하는데 이제 관리 요청가 필요만 해서 이제 빠르게 달아주셔가지고 뒷구멍을 들어가면은 지금 코멘트가 이만큼 달려있어요. 모든 거를 신경쓰는 그렇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어마무시하게 드러나고 저의 디자인 단점이 좀 많이 드러나가지고 눈물을 보면서 새로운 디자인을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후기를 제가 자료를 공유를 했는데 이렇게 또 고별자분이 말씀하셔가지고 스퍼지를 개발자분이 원래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재밌게 하신다고 하셔서 제가 영어로 까지 이야기했는데 제가 디자인 개발 됐다고 말씀드리면 하긴 제가 확인해 본다고 해서 보는데 이게 또 피그마에서 볼 때랑 실제 개발이 됐을 때랑 화면이 변형이 없네요. 제가 디자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올라가고 예를 그냥 해가지고 이제 개발자분이 내려주시면 열심히 수정을 하셔서 열심히 수정했으니 확인해달라고 해서 제가 확인하면 이전 버전이 마음에 바뀌어가지고 다시 올려주세요. 네, 했는데 수정을 완료해서 개발자분이 저한테 때문에 제가 그냥 몇 개나 하고 할 때가 좀 있어가지고 개발자분이 힘들어하시네요. 라고 생각이 있었어요. 개발자의 소망 오늘도 개발자가 된다고 여러분들은 안 되실 거라 했지만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시간을 좀 좋아해서 하려고 했습니다. 운영진도 경험하면서 프로젝트를 하니까 확실히 바꾸면서 시간 분배를 가능하게 있어가지고
기대했던 만큼의 분량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는 진짜 애프터 학고까지 이번에 가려고 했는데 쉽게 어떻게 돼서 저희는 프로젝트 스코어에 마치고 계속 진행을 나가서 개강 전에는 어떻게든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유연을 받는 것이고 저희 팀원들은 제가 좀 악덕 디자이너여가지고 맨날 이때까지 마감하겠다고 해놓고 마감 한 번도 안 시키고 자꾸 일반적인 디자인이랑 달라야 된다고 빡빡 부리면서 그런 경우가 있어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걸 디자인에게 분석되기라는 말씀드리고 열심히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많이 힘들었어요. 사실 혼자서 했으면 이만큼 됐을 것 같아서 이게 좀 부자가 실제 개발까지 저희가 총 진행이 왔는데 실제 개발까지 생각하고 같이 진행해 주는 되게 정말 감사했습니다. 일단은 제가 아마 디자인했었으면 이렇게 아름다운 느낌이 안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이걸 디자인해주신 기획부라는 게 정말 저는 너무나도 감사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래서 멈출 수 없겠죠. 앞으로 더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고 도망가지 않으셨다면 도망가지 않으시면 저는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그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 저는 질문보다는 의견인데 일단은 저도 동아리나 전화를 되게 많이 하는 사람이라서 그런 어플이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UI 자체도 깔끔하게 디자인된 거 같아서 되게 좋은데 로고나 열정이라는 오렌지 컬러도 좋긴 한데 그 로고랑 컬러만 딱 했을 때 우리 학교 어플이라는 느낌이 좀 덜할 것 같아서 컬러나 우리 상징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저희 학교 앱으로 시작한 게 아니라 일단 저희 학교 먼저 서비스를 시작할 건데 추후에 잘 되면은 다른 학교까지 할 수 있는 아예 큰 플랫폼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도 저희도 연습을 그렇게 생각했다가 저희 학교 앱으로 할 게 아니니까 좀 확장하는 의미에서 흘러는 다르게 동아리 등록하는 것 같은 건 아직 화면이 없는 거죠? 그 부분이 이제 진행해야 돼서 빠르게 진행해서 보내죠. 그럼 질문 여기까지 받고 고생한 IP팀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3월부터 약 5개월 동안 저희가 진행한 프로젝트의 결과물 파일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반갑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이책을 여전히 종이책을 선호하지만 보관 공간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책을 버리는 것은 낭비처럼 느껴지고 중고서적을 찾기도 번거롭습니다. 동시에 정부 예산 삭감으로 도서관 같은 문화 공간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반면 카페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기서 저희는 카페라는 새로운 문화적 활용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저희는 카페 같은 공간을 활용하여 이를 통해 개인의 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사회 지역의 유일 공간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저희는 다음과 같은 프로젝트 계열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저희 프로젝트는 중고책을 다시 수선하고 버리는 대신 판매하거나 대여하여 책의 수명을 연장하고 환경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목표로 그 밖에는 도서관 같은 문화 공간이 부족한 지역에 새로운 형태의 문화 공간을 제공하여 독서 활동을促진하고 독서 문화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이에 따라 책 거래자인 사용자들에게 신뢰도 있고 접근성이 높은 방식으로 중고책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앱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저희 해당 프로젝트를 피그마를 활용하여 이렇게 구상하고 이를 플로터를 통해 프론트엔드 구현, REST API를 통해 페이지를 구현하였으며 페이지는 모두 도커 환경에서 관리하였습니다.
해결하기 위해 저희는 다음과 같은 개발 과정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중간 발표 전에는 프로젝트의 전반을 기획하고 최소 기능을 개발하는 작업을 정규로 진행했습니다. 3월에는 시스템 전반을 디자인하고 다음으로 프론트엔드 전반을 세세하게 디자인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 이후 4월부터 본격적으로 프론트엔드, 백엔드를 또 나눠 개발을 진행하였고 6월 말쯤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앱이 만들어지고 제출을 앞두기 전 테스트 유지보스를 진행하여 앱의 완성도를 높이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저희 앱은 북한은 이름을 붙게 되었습니다. 북한은 모두 모아서 카페에 줄임말로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하나로 모아주는 공간으로서 카페를 활용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로고 또한 책과 커피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자 책과 커피 잔이 결합된 형태로 만들게 되었으며 메인 컬러 또한 책과 카페처럼 감정적이고 부드러운 분위기를 연상시키는 요새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본격적으로 앱커맨과 함께 앱의 간단한 기능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며 기존 홈페이지, 책 관리 페이지, 마이 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에서는 크게 책 목록을 볼 수 있는 책 탭과 등록된 거래 위치를 볼 수 있는 책장 탭 두 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책장 탭을 통해 사용되는 새로 등록된 책과 인기 있는 책을 둘러보고 원하는 책의 상세 정보 또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책장 탭을 통하여 위치 정보 기반으로 책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장소 목록을 확인할 수 있고 책장 등록 요청 등을 할 수 있습니다. 한 색깔을 통해 액세스할 수 있는 이 페이지는 책 관리 페이지로 이 페이지에서는 사용자가 현재 제출 중이거나 보관 중인 책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되는 이 페이지에서 새 책을 새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이 페이지에서는 사용자 정보를 확인하고 별도의 수단인 캐시 관리, 시간 책 등록 보기, 사용 내역 보기, 환경 설정 등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모카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되는지 시연 영상을 통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로그인을 하라고 하게 되고 로그인을 하면 책 관리 페이지와 마이 페이지에 유저에 해당하는 정보들이 표시됩니다. PC 관리, 시간 등록을 보고 사용 내역을 보는 창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다시 보여드리면 책을 등록하는 제목을 입력하게 되면 이 인터넷에 있는 내용이나 자동으로 입력이 되고 안 되면 직접 지금이나 출판사를 입력 후 판매가 상태를 정하고 책 등록을 보면 됩니다. 여기서 책장을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책장 등록할 때 카메라 갤러리에서 사진을 골라할 수 있고 주소 검색, 카카오 다음 지도를 이용했습니다. 책장 등록을 하면 책장이 등록이 되고 책장에 원하는 책을 넣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저희 앱 소개는 끝났지만 마지막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결과를 되돌아보았을 때 푸시아님과 같은 부가 기능의 문제, 사실은 UI UX, 웹 시스템 구현에 어려운 기술은 몇 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부분들은 앞으로의 프로젝트에서 보완해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데이터베이스 구축 경험, 시간 관리, 프로젝트 관리 경험, 비즈니스 발전이 있는 브랜딩 경험 등을 쌓을 수 있었던 고맙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기타로 보드미 파일을 올리셨더라고요. 거기에서 보니까 사용자 관점에서의 설명을 고려해서 UI UX 디자인을 좀 더 구체화했다라고 작성이 되어 있었어요. 좀 어떤 식으로 구체화를 했는지 개선이 어떻게 되었는지 이해할 수 있어요. 전에 중간 발표 때를 비교했을 때 컬러와 폰트 그런 것들을 추가하여 그리고 디자인이 전반적으로 수정이 됐습니다. 원래 기존의 방식과는 좀 차이가 많이 나요. 레이아웃은 변하지 않는데 전에는 폰트나 색깔 그런 거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개발을 빨리 하려고 했기 때문에 사용이 불편했었는데 그거를 보완했습니다. 인터넷에서 혹시 어떤 걸 사용하셨어요? 공모DB 사용했습니다. 혹시 모노디비를 이제 설계하고 사용하시면서 좀 문제가 어려운 백엔드 테스트 API 파이썬으로 개발을 했는데 그게 파이썬에 있는 디셔너리와 매우 유사하지만 살짝 다른 점도 있어서 그거를 맞추는 게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상 질문 없으면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저한테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집중한 문제는 플레이 정신까지 왔다 갔다 하는 그 과정이었는데요. 이 두고서 오가는 방식에 있어서도 시내버스라던가 시외셔틀, 또 시내셔틀 등 매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통합을 하게 됩니다. 통합을 하는 여러 방법들이 존재하다 보니까 생기는 불편한 점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많은 생각과 선택을 하는 것처럼 번거로워하고 필요했는데 이렇게 통합이라는 질문 해결 안에서도 여러 정보를 찾아야 하고 사람들 복잡한 사고를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에 대해 셔틀을 사용한 학생들이 실제 인터뷰를 해서 이러한 통합의 본질적인 문제점이 무엇인지가 보았더니 공통적으로 펼쳐지는 문제는 여러 통합수단에 대한 정보의 분산과 정보가 사용자에게 있는 정보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에 더해서 깊이 과정적으로 들어가기 위해 고객 여성들로 작성해서 가장 두드러지는 회의 포인트를 살펴보면 집에 빨리 가고 싶은 마음가들이 통합수단 정보를 번거롭게 찾아야 하는 속도의 능력에서 오는 겁니다. 그리고 정보를 찾았더라도 정보의 유발이 잘 전달되지 않는 일반적인 주요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발견점들을 토대로 간단히 문제를 정리해봤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정보의 분산, 이 정보들을 제대로 관리하는 사람의 문제, 그로 인한 통합의 편의성이 고사한다는 것이 가장 주요한 문제이고요. 그로 인한 사용자의 문제는 하나입니다. 통합 분산 정보가 잘 체계화되는 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저희는 전체대학교 통합버스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가장 궁극적으로 이러한 서비스를 전달받는 주체가 연세대학교 학생들을 위한 것이라고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연세대학교 학생을 위한 통합정보 관리 서비스를 제안하는 것으로 한국적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유인전에 가장 주안을 두는 사람은 여러 통합수단에 대한 정보를 하나로 모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발전시키는 단계에서 주로 플로우 차트 이렇게 작성했고 어플 디자인의 통일성을 위해서 사용할 플로우치트와 이를 활용한 로고를 제작했습니다. 저희 어플 중에 가장 큰
가지를 중심으로 좀 간단하게 여기까지 구현을 해보았고요. 아직 모두 다 완성된 디자인도 아니고 개발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진행이 되지 않아서 좀 많이 미흡한 점이 있지만 이렇게 프로젝트를 굉장히 마지막으로 시행했습니다. 내가 스텝으로 분류하게 진료찾기를 할 수 있는 하루 우선에서 화살표를 두고 다른 우선으로 이미 좌측에 이 시외버스로 나오는데요. 버스 예약을 두고 날짜를 이렇게 펼쳐서 확인을 할 수 있는 다른 부분은 좀다 공지사항 같은 경우는 아직은 고여는 되진 않았는데 머리 커트를 주면서 나왔는데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약간 다른 어플을 보면은 공지사항이 그냥 바로 지나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것도 생각을 해봤는데 좀 지저분해. 되게 재밌었고요. 좀 아쉬운 게 그냥 이 프로젝트가 하는 게 아니라 좀 진짜 좀 됐으면 좋겠어요. 개발돼서 운영하면은 진짜 잘 쓰실 것 같은데 개발자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진짜 개발되고 시작할 때도 백엔드 분이 없었기 위해서 좀 개발이 더디고 안 되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대로 마치기에는 좀 너무 아깝다는 문제이었는데 상당히 잘 되어 있는 건의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또 다른 질문 있겠습니다. 우선 저도 두 가지 질문 버스 예약을 할 때, 예약, 버스 예약할 때 좌석 같은 건 따로 설정하지 않는데 그 버스를 갖고 와서 설정하는 게 왼쪽으로 설정이 돼요. 원래 시민분들 탈 때는 좌석 지정이 없고 그냥 정적으로 설정하고 알고 있어요. 그 인터넷이나 티켓을 제가 보게 또 하나 보면 이제 소인이 PM으로서 역할을 처음 해보셨는데 그래서 어떠셨는지 소감을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처음에 산업재해라다 보니까 뉴스 유아인 쪽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PM 역할을 일단 개발자가 디자인 타입을 조정하고 결정하는 좀 체계적으로 전환하는 못하는 그 역할 중간 단위로 잘할 수 있을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냥 막상 붙이니까 그냥 하게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좀 부족한 부분을 저 주차 매일 주고 팀장 회의를 하기 때문에 다른 분들한테 많이 배우는 걸 알았기 때문에 배워서 잘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진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필드 리서치로 사용자들의 86명을 조사를 해서 그래서 두 가지를 입증하고자 했는데요. 먼저 대다수가 여행 플래닝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 않을 것이다 라는 분석에서는 12.8%만이 국내 여행 계획을 세울 때 서비스 어플을 사용하고 있었고, 그리고 다양한 사용자들이 이제 공동 여행 계획 과정 중에 다양한 결정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설문조사를 통해서 사용자들이 겪고 있는 페인 포인트들과 좀 필요한 기능들을 간단하게 다이어그램으로 정리를 하였고, 이런 인사이트들은 저희가 서비스를 구축할 때 실제로 활용이 되었습니다. 이 파일입니다. 프로젝트 목표를 한 번 더 설명드리면, 다양한 국내 여행자들에게 효율적이며 편리한 공동 여행 플래닝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고요. 메인 타겟은 효율적인 여행 플래닝에 관심이 많은 20, 30대 국내 여행자가 되겠습니다. 이 메인 타겟에 대한 평가 기준 세 가지가 있었고요. 해당 세분 시장이 적절한 시장 규모인가를 봤을 때에는 2022년이 가장 최근 데이터였는데, 그 기준으로 국내 여행 경험률이 가장 높고 자유여행을 선호하는 대표적인 유형이었습니다. 그리고 잠재 수요는 어느 정도인가를 봤을 때 인재미 이후에 여행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트리즈머, 시선비 등의 다양한 키워드의 등장에 따라서 여행 플래닝 서비스의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시장인가에서는 워라밸 모델 확산으로 인해서 국내 단기 여행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20, 30대 중반의 국내 여행자들을 타겟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퍼스나 조명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은석이는 국내 여행 계획을 세우는 걸 굉장히 재밌어하고 이 계획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인간입니다. 그래서 니즈를 봤을 때에는 먼저 효율적인 역할 분담을 도와주는 서비스가 필요하고, 여행 스타일과 니즈를 계획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업데이트되는 여행 플랜을 쉽게 공유하고 여행 후에도 피드백을 통해서 즐거운 여행을 만들고자 하는 시스템입니다. 두 번째 재능이는 초청한 여행 계획을 어려워하는 최대한 간단한 과정을 담아낸 사용자입니다. 그래서 복잡하지 않고 편리한 플래닝 버클이 필요한 사용자이고, 예약 시간들을 빠르게 확인하고 이렇게 까먹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알림 기능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플랜을 저장해서 여행 중에 용이하게 확인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획적인 구독을 기준으로 전입을 먼저 작성을 했고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여행 전에는 아무래도 여행을 처음 시작할 때 사용자들이 가장 좀 설레는 감정을 많이 느끼고 좀 긍정적으로 여행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여행에 설렘을 더할 수 있는 대화의 컨셉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타일 차이 등으로 인한 갈등과 계획의 수행 내용이 계속해서 바뀔 때 이런 내용들이 잘 공유가 되고 서로 엉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개인에게 맞게 사용할 수 있는 템플릿을 제공하고 실시간으로 플래너가 업데이트될 수 있도록 개발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여행 중에는 여행에 대해서 한 코스에 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일정별로 체크 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용역 작성을 하고 또 링크 추가를 해서 링크로 바로 들어갈 수 있게끔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여행 후에도 좀 여행 추억을 생생하게 기록을 하고 피드백 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로 넣었습니다. 플로우 차트에서 먼저 홈 화면과 여행 목록 화면을 먼저 디자인과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디벨롭입니다. 저희는 서베이를 만들 때 최대한 다양한 사용자들이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체계를 맞추어서 문학 문제를 설계했고요. 그리고 이제 중간 발표 이후에는 서로를 이해하고 앞으로의 진행
개발 과정은 중간 발표 이전에는 회원가입과 친구 등록 등 처음에 이제 서비스를 들어왔을 때 화면들을 먼저 진행이 되었고 이제 이후에는 홈 화면 등 디자인이 변경된 대로 수정이 되었고 이제 여행 등록 화면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회원가입과 카카오 회원가입 부분을 구축하고 이제 친구 추가, 일정 추가하는 부분에서 기기가 구축이 되었습니다. 최종적인 드리버 부분입니다. 저희 여행 스타일 테스트는 이제 사용자가 처음 결과에 따라서 플래닝이 여행 템플릿을 맞춤 추천해줍니다. 그래서 어떤 여행을 선호하는지, 여행자 계획을 어떻게 세우는지, 그리고 하루 일정을 어떻게 세우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스케일로 체크하고 그리고 이제 여행 티켓의 느낌으로 UX 화면도 추천을 시작했습니다. 홈 화면에서는 이제 사용자가 내가 홈에서 보기로 선택한 여행 일정을 바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상세 보기를 클릭했을 때 전체 여행 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홈 화면이 아닌지 다음 여행 목록의 페이지에 들어갔을 때에는 이제 여행 플래너의 기능을 더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는데요. 먼저 이제 케밥 메뉴를 눌렀을 때에는 이제 여행에 추가된 인원을 수정하거나 이제 여행을 다른 인원들에게 공유를 하거나 이제 일정이 수정이 가능한 그런 버튼들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도를 바로 상단에 띄워서 내가 선택한 날짜의 동선을 구글 맵에서 킨으로 확인할 수 있게끔 개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 옆에는 알림 체크가 되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내가 사전에 예약이 필요한 경우에 이제 알림이 필요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알람을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앞에 라벨로 일정이 시작됐을 때 진행 예정의 라벨을 눌렀을 때 이제 진행 완료로 바뀌면서 이제 여행이 어디부터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고요. 뒤에는 이제 예약 전 화면을 바로 확인을 하고 이제 예약을 바로 할 수 있게끔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일정의 상세 내용을 토글로 내려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적절한 픽토그램을 사용자가 추가로 선택을 해서 상세 내에 뭔가 필요한 코스 시에는 이제 추가로 내용을 쓸 수 있도록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보면 플랜 A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플랜 A나 플랜 B, 플랜 C 이렇게 그 해당 시간에 다른 코스에 대한 플랜을 만들고 싶을 때에는 추가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지도 위치를 확인해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상세 내용을 작성했을 때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면 코스를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게끔 보여주고 각 코스의 섹션을 길게 진행했을 때 순서 변경이 가능하게끔 하였습니다. 옆에는 이제 여행 목록을 다양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론트엔드에 완료된 제작
서비를 통해서 많은 부분들을 이제 회의 포인트를 확인하다 보니까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될지 되게 고민을 했었는데 최대한 우리가 디자인과 개발 역량을 해결할 수 있는 내용 그리고 좀 필드 리서치에서 중국 답변이 많았던 내용을 기준에서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PD부는 사용자한테 편하고 일정을 세우는 걸 목표로 하면서 편리한 일정을 제공하고 하는 만큼 좀 되게 많은 기능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단순하게 시각화하는 과정이 어렵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UX 플로우를 최대한 고려를 하면서 이제 필요한 기능들 위주로 이제 디자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론트엔드에서는 디자인과 개발의 간극이 있기 때문에 그런 디자인과 맞는 작업들을 맞춰서 개발하는 과정이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최대한 이제 팀원들과 소통한 조율을 통해서 차선책을 선택을 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이제 2학기까지 프로젝트를 이어갈 건데 지금 백엔드까지 프론트엔드 개발자님 해주고 계시지만 앞으로 좀 백엔드분을 영입을 해서 더 프로젝트를 키워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잘 지켜봐 주시면 감사합니다. 궁금한 거 하나랑 의견 하나 있습니다. 지금 J그룹 플래너가 맞아요. 네, 맞습니다. P그룹은 이제 계획형이 아니라 즉흥적인데 P그룹 여행계획은 좀 어느 기구로 플래너를 작성하게 되는지 저희가 J그룹을 먼저 진행을 하게 된 건 아무래도 기본적인 템플릿의 UI 화면은 J그룹과 비슷하게 가지만 이제 거기에서 이제 너무 상세한 내용들을 제외를 시키는 그런 식으로 P그룹은 제작 따를 때 수동적인 그룹이 나와 있는데 이제 플래너 부분을 보시면 좀 위치를 장소를 설정하는 부분이 이제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고 이제 일정 내용을 작성하는 부분도 선택 사항으로 들어가고 시작 시간 설정도 선택으로 들어가고 하이퍼링크 같은 부분도 그냥 추가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하면서 최대한 장소, 시간 위주로만 작성을 할 수 있고 다른 부분은 선택적으로 추가할 수 있도록 구축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의견 영상 한 번만 주세요. 코스 짜는 부분 조금만 더 넘겨주세요. 여기서 장소를 계속 추가해 나갔습니다. 장소 추가하고 새로 추가할 때 그 원래 검색했던 게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초기화 되거나 그 인정통과 X 버튼 눌러서 가지는 거지. X 때문에 그런 거 추가하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스크롤이 계속 쭉 내려가는데 코스 순서대로 하는 거라서 이해는 되는데 어차피 적힌 이미 입력한 코스는 접혀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려올 때 그럼 스크롤이 좀 걸리잖아요. 접히면 내려오는 그런 거 UX 그냥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희도 토글 기능을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기능에 대한 약간 의견인데요. 그 유저가 친구 기반으로만 여행을 짜는 게 아니라 유저 한 명이 여행을 짜서 그냥 유저끼리 여행할 사람으로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커뮤니티 네, 모임처럼. 저희가 사실 지금 템플릿 화면을 구축하느라 커뮤니티 기능이라든지 이제 스키닝 기능 같은 부분을 진행을 해야 돼서 고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진행을 여기까지 하고 플래닝팀한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학생들의 카페인 액티비티 시작이라고 합니다. 기사는 앞서 소개로 하면 후반 부분의 중간 발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반에 저희가 진행했던 문제에 대해서
식으로 프론트는 화면 부분을 완료했고, 백엔드는 API를 다 설계 완료했습니다. 공구 목록 중에 공구 삭제, 공구 주체자 촬영, 공구 주체자 연도 중에 필터링 공고 관련 내용을 처리했고, 회원 정보 조회나 정보 체크, 내일 지인의 존재 연도 중에는 멤버 관련과 회원 관련 정보인 관련 제시를 구성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구 참여 관련, 공구 관련, 이미지 관련 이야기까지
혹시 궁금한 게 있어요. 공동구매를 그때 결제까지 해주는 거 있습니다. 함께 보시면서 결제까지 만약에 하려면 원래는 판단을 해서 그 부분은 팀하고 넘어가서 운동이나 이 서비스에 공부하는 사람들이 모으게 준비해주는 거예요. 저는 이런 거래 서비스에서 가장 조심해야 되는 건 사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해놓고 막 공부까지 가는데 나는 안 주거나 그리고 한다고 해가지고 시켰는데 갑자기 또 어떻게 안 받는다고 만져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지금 그런 거에 대한 사용자 신고 그런 기능이 부족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그 말이 안 되지. 네, 맞아. 신고 기능에 대해서는 그 공동구매 특성상 말씀하신 것처럼 안정성, 신뢰성 문제가 꼭 수반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상에 이 앱상에서 이제 초반에 아까 보다시피 연습이라는 문제를 생각하기도 하고 연습이랑 학생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 교내에서의 학생들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신뢰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최자 입장에서 연락처를 제공해요. 그래서 이 연락 만약에 이번 사기나 신고 운영한다 그러면 연락처를 제공하기 때문에 연락을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작정하고 연락 입수되는 그래서 신고원이 보니까 당근 보면은 온도 아시죠? 네. 그런 게 뭔가 추가되면은 더 신뢰성이 많이 이 사람이랑 공부해야 되겠다 이런 게이 사람들만 계속 하시면 되겠다 이런 게 추가적으로 있으면 더 완성도 높은 서비스를 생각했습니다. 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공사팀의 팀장을 맡은 정현재예요. 저희 공사팀은 이번에 무관대학 시스템 리뉴얼을 무관대학 시스템 리뉴얼을 주제로 저희 시작해봤는데요. 그래서 분명 정의 개발 조심 분명 그래서 무관대학 시스템이란 기존의 연세대학 측에서 학생 직원들의 학교 공간에 시간 그리고 어느 시간 안에 무관을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는 활동입니다. 이러한 무관대학 시스템을 왜 운영하는 문제에 지금 보시는 화면은 기존의 무관대학 시스템 대처한 사실입니다. 우리 새롭게 디자인 부분에 대한 성능을 갖춘 그냥 좋은 시를 보고 싶고요. 조건에 따라 상세하면서 어려운 디자인의 업데이트 해당 시의 위치 문제, 그리고 지금 구성성 문제, 필요하지 않은 페이지 잔재 등이 대표적인 문제로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정의 보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공간의 시스템의 사용이 적어들고 사용자 통성을 공간의 시스템의 공간대학 시스템의 필요성이 있어 저희 공사팀은 공간대학 시스템의 리뉴얼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연세대학 학생의 교직원 모델을 대상으로 공간대학 연습으로 높아진 접근성과 유통성 제공할 수 있도록 공간대학 시스템을 개발하고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개발적 디자인 부분은 저희 디자인 수업시간 일단 이번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모바일 같은 경우는 이번 그냥 들어가서 할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비슷하죠. 터치스크린이나 해봐야 저희 같은 경우는 처음 하다 보니까 안드로이드부터 시작했습니다. 먼저 첫 같은 경우는 데스크탑에서 접속할 수 있고 웹에서 접속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이벤트 하시나 생각 하시나 생각하기 힘든 상황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용자 안에 대해서도 대신에 만들고 시작했습니다.
카드라이 같은 경우는 많이들 쓰시는 거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정말 간단하게 나와서 바로 가면 헷갈리면 버스에서는 스크롤을 그렇게 심하게 만들지 않고 최대한 시각적으로 단순히 엑셀 시트에서 원하는 것을 맞추는 느낌이 아니라 그래도 내가 원하는 인터페이스를 이용해 주어서 끝나는 걸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 같은 거를 다운해서 간단하게 그리고 지금 섹션을 만들어서 시간의 이동하기 다 할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선택을 하고 여기서는 그 해당 공간에 대한 정보를 얻기 오른쪽에서 예약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먼저 관련해서 해주시겠습니다. 이번에는 중앙발표 이후에 아까 디자인 좀 전반적으로 많이 들어가 있었고 그리고 저희 이제 개발 인력도 하는데 개발 실력이 좀 익숙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이 기능적인 부분이 좀 아쉬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개의 예측을 하려고 로봇 형식으로 제작하다 보니까 추가가 어느 정도 떨어지는 방식이 있어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시간상으로 시간을 크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드리면 정식에 이제 정식 상관을 보시면 있는 시간을 이런 부분에 다른 조건을 업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자인을 할 때 간단히 말해서 정말 제가 하던 것들
이제 똑같은 경우 여러 가지 자세히 시스템 자세히 교육까지 포트가 나와 시험 보다시피 가끔씩 시스템 기본 포트나 사용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에서 답답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바로 있어야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렇듯이 어떤 거를 강화해서 여기까지 하고 있었다는 생각보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너무 아쉬웠습니다. 이번에 HTML, CSS를 처음 접하다 보니까 내용대로 시간이 많아져가지고 결과물적으로 제 생각보다 속도가 안 나와서 키보드에서 역할을 조금 부담스럽고 그런 게 되게 많이 아쉽더라고요. 그래도 너무 깔끔하게 디자인을 지금이나 이런 질문을 잘 풀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은 저희 이동승으로 감사합니다. 공항에 시스템이 불편하다고 느꼈어서 좀 바뀌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찰나에 좋은 프로젝트가 나와서 좀 받고 일하는 깔끔하게 잘 나와서 딱 필요한 기능만 충실하게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좋았고요. 근데 여기 건물 시간 기자재 이런 거 이건 건물별로 뭐 시간별로 뭐 이런 건가요? 아니면은 건물 먼저 부르고 시간 부르고 기자재가 따로 붙어? 시간의 경우는 우리 시간에 대한 가능한 정도를 굉장히 건강하게 그거를 업무 같은 경우는 그냥 저희 공항이 저희 항공소나 이런 부분에서 기자를 좀 잘 읽고 있으니까 필요한 공간이나 이런 경우는 할수 있고 국적별로 나눈 거는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뭐 건물이 필요하지 않고 진짜 대관만 되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서 좋은 것 같은데 하나 궁금한 게 중복 조건이 생길 수 있잖아요. 이 기자재는 필요하고 근데 시간이 이대로 그냥 될까요? 그런 필터 기능도 있었으면은 더 좋았다. 그 외에는 디자인도 제 중간을 보다 훨씬 상승이 있게 깔끔해서 좋은 것 같아요.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으면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정말 수정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퀄리티가 나온 것 같아서 정말 열심히 했구나라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저희 VC 지난 몇 달 동안 계속 열심히 노력을 해왔어요. 각 팀이 보여준 열정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시험 기간에도 회의를 하면서 계속 작업을 하는 팀이 있었고 새벽에도 기포해서 회의를 하면서 진행을 하는 팀도 있더라고요. 제가 꼼꼼히 봤습니다. 근데 뭐 프로젝트가 잘 나오신 팀도 있고 아니면 프로젝트가 잘 마무리되지 못해서 좀 아쉬운 팀들도 있을 텐데 프로젝트가 어떻게 나오든 이 과정을 겪으면서 어떤 지식과 경험들이 정말 우리 모두에게 큰 자산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저희가 4월부터 7월까지 팀장 주간 회의를 하면서 진행했던 거예요. 열심히 한 것 같고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다. 다들 그분에게 고생했다는 의미로 박수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오늘 발표된 이런 성과들은 아직 시작일 뿐이며 앞으로도 더 많은 도전과 성취를 이루어 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네, 그러면은 주인 1기의 활동을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